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디즈니플러스 정년이보다 더 연기자라는 엄청난 것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로맨스 스캔과 같은 유튜버 속 엄청난 연기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개월 전 저희 채널에서 미국의 중년 여성이 한류 배우의 DM을 받고 설레었다가 그 배우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로맨스 스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얻어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용사기의 일종을 말합니다. 지금도 SNS에서 이런 사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기 수법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상에서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신이 아닌 예쁜 여자처럼 속이거나 예쁜 외국인으로 속여서 영상을 만들어 시청자를 속인다면 그것은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용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명백하게 사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지만 그 당시 힘들지만 앞으로 달리는 TV와 넥타이 TV라는 두 개의 채널로 중국인 학생 사진과 외국인 교수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AI 목소리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 욕을 하고 외국인 교수들이 한국을 옹호하는 가짜 영상들을 매일같이 올리며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슬쩍 영상을 모두 지우고 활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즘은 넥타이 TV를 솔직 땡백 여자로 채널명을 바꿔 중국의 유튜브라 불리는 도우인가 비리비리에서 수많은 영상을 퍼다가 영상을 짜깁기 해서 올리면서 다른 중국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전에 엄청난 가짜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를 속이다 들켰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채널명을 바꾸고 지금 올리는 영상들이 10년 전 영상인지 현재 영상인지 언제 생성된 중국 영상인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중국 혐오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치고 개과천선해서 지금은 확실한 영상을 퍼다가 짜깁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과거의 사기가 없어질까요? 오죽하면 인터넷에 이 채널에 대한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가짜 뉴스를 생산했으면 채널 이름을 솔직 담백이란 걸 넣었을까? 이 채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혐오코인에 올라타 엄청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더 심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 채널의 썸네일이 신기해서 클릭하게 되었는데 5천만 조회수, 1억 2천 조회수를 받은 글, 이런 제목으로 엄청나게 해외에서 인기글을 번역해서 소개한다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채널 자체가 가짜입니다. AI가 생성한 사진으로 여기자가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AI 여성 음성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까지 소름이 돋습니다. 저 5천만 조회수, 1억 2천만 조회수라 주장하는 글들이 출처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쓴 또는 AI가 쓴 글을 번역기로 중국어 또는 영어로 변환해서 스스로 레딧 게시글에 올려 그것을 캡처해서 외국인 또는 중국인이 쓴 글처럼 사기를 칩니다. 조회수 표시도 다른 곳에서 캡처해 붙여넣기 해서 AI 보이스가 읽어내려 갑니다. 결국 이 채널은 단 1%도 진짜가 없습니다. 소개하는 내용도 가짜, 영상 목소리도 AI, 이런 채널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속는 건지 댓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 진짜 여기자인 줄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여기자와 대화하려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처럼 미국인 중년 여성이 한류 배우에 빠져 속았던 전형적인 로맨스 스킨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 채널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리고 인터넷에 주작이라고 벌써 올리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류 또는 중국을 혐오하는 60, 70대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예쁜 목소리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중국 혐오 영상을 보고 열광하고 그 채널에 빠져서 가짜도 진짜라고 믿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채널은 예쁜 미국인이 아닌데 AI 목소리로 미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어설프게 하며 한국의 국뽕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국뽕 영상에 중국 혐오에 미국 혐오까지 넣으니 시청자들은 미국 여자가 나보다 더 한국을 잘 알고 있고 한류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을 까면서 이야기하니 아주 환장을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미 저희 채널에서 이 채널이 가짜라고 지적을 2번이나 했고, 그 채널의 여러 시청자들이 진짜라면 얼굴이라도 공개하거나 실시간 방송으로 증명하란 댓글이 많았지만 그저 그 댓글들을 애써 외면하고 지금도 열심히 가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두 채널의 운영자가 한 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두 채널의 업로드 시기가 비슷하고 썸네일이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거의 같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영락없이 두 채널이 동시에 2시간 간격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썸네일을 보면 재밌습니다. 두 채널 썸네일 제목을 보시면 글씨 색깔만 바꾸고 거의 같은 구조이고 제목에도 가로바를 세워 구분하는 형식까지 똑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유수땡의 땡기자 채널과 땡샤로TV의 과거 컨셉이 비슷하단 겁니다. 유수땡 채널이 과거 쓰던 5천만 조회수의 글, 땡샬롯 또한 5천만 조회수 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끕니다. 결국 한 사람이 썸네일과 제목을 만드니 이런 허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채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혐오 장사하는 유튜버들, 대표적으로 땡포토 이 채널은 태국에서 이제는 인도로 넘어가 혐오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채널이 조회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인지 갑자기 수많은 해외 감동 사연이란 부제를 붙인 채널들이 수십 개가 등장해서 위에 가짜 사연과 AI 목소리로 수많은 중국, 태국, 인도 혐오 영상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태국이, 인도가 혹은 일본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또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전하며 팩트로 공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희 채널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표절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고 많은 영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국이, 인도가 하지도 않는 발언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 분노를 일으켜 조회수를 끄는 것은 사기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공격해야 맞고 지금 이 가짜 혐오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은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말하지만 너희들도 수많은 가짜 뉴스로 공격했잖아, 이런 논리를 만들어줍니다. 중국이 한복, 김치, 심지어 비빔밥까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유는 우리 한류 문화가 부럽기 때문이고 만에 하나 한국과 북한이 갑자기 통일이라도 하면 북한의 위쪽 지역, 연변자치주가 통일 한국에 흡수될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고구려 역사를 자기 것으로 우기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역사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중국의 뿌리인 한족 역사도 아니지만 중국 대륙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바로 중국 수당이 굴욕을 겪었던 고구려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렇게 중국에 신경을 쓰며 중국 내부의 속사정, 못살고 불량식품을 만들고 불량제품을 만들고 그들의 인성이 나쁘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할까요? 1980년대부터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1인당 GDP에서 단 한 번도 앞선 적이 없고 14억이라는 수많은 인구 덕분에 총 생산은 앞서고 있지만 1인당 평균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중국은 14억이란 인구 덕분에 잘 사는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못 사는 인구도 많습니다. 결국 이 14억 인구가 모두 평균적으로 한국을 앞서기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마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이 한국의 평균 생활 수준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란 호칭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호칭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은 아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재벌들은 일반 한국 기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더 잘나가는 외국 기업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저 또한 중국이 과거보다 발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화 이슈나 정치 이슈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한류에 잠식되고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 그들의 목표는 한국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본이 과거 타라 입구를 이야기하며 아시아를 쳐다보지 않고 유럽만 바라봤듯이 중국 또한 목표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 왜냐 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는 저물어가는 일본이 아니라
아직도 경제 문화적으로 성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이기고 싶어서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목을 빼고 한국을 따라잡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그런 중국을 보면 저는 떼쓰는 어린아이 같고 중국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한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가짜 유튜버들과 이 가짜 혐오 영상에 열광하는 일부 시청자들을 보면 마음속에 중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욕하는 가짜 영상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로 잰 듯 반으로 딱 잘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나라, 중국은 나쁜 나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1980년대 냉전 상황에 인식이 멈춘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인연과 과거 역사의 아픔이 공존하는 위치에서는 이 주변 세력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야 우리의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할 때 한류에 빠진 일본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한류에 빠진 중국인들이 우리 편에 서서 일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좋은 교류를 하고 있다면 지금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된다는 것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 적당한 압력을 넣어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전쟁놀이를 하는 것처럼 너는 나쁜 나라, 너는 좋은 나라, 유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또 이런 유치한 생각을 이용해서 혐오 정서를 부추겨 그것도 가짜 영상까지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이런 사기 유튜버들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유튜버에서만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로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일본 내두익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재밌는 그림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가짜 유튜버들의 속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쁜 기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예쁜 미국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댓글을 남기는 그녀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한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